사이언스프. 테슬라 로보택시로 돈 벌 것 장담했던 머스크, 이번엔?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의 뉴스쉽 취재 파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명사로 통하며 승승장구해 왔지만 올해 사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중국발 가격 경쟁까지 겹쳐서 실적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이익은 11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55%나 감소한 겁니다. 매출은 2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줄었습니다. 2012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248달러로 올해를 시작한 주가는 28% 하락했습니다. 4월 중 반토막을 향해 추락하던 걸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의 개인기로 일부 되돌려 놓은 겁니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으로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는 화두가 자율주행입니다. 최근에는 올해 8월 8일에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호언장담을 질러놓고 지키지 못한 전력이 사실 꽤 있습니다. 로보택시 계획도 이미 2019년 4월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다음해, 그러니까 2020년이면 로보택시가 안전요원을 태우지 않고 무인 운행을 할 거라고 말한 바 있었지요. 당시에 그가 밝힌 구상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는 우버 등의 차량 호출 앱 서비스와 경쟁할 거고,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워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은 로보택시 한 대에 1년에 3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무인 택시 영업을 테슬라 개인 차주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인 택시 여러 대를 운영하는 회사에 테슬라가 차를 팔겠다는 건지, 테슬라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무인 로보택시 영업은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2019년의 다음 해의 다음 해가 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 캠든에 지난 5월 8일 아침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테슬라 차주인 크레이그 도티는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그의 테슬라는 철도 건널목에 접근했습니다. 황색 경고 신호등이 전멸하고 차단기가 내려진 가운데 화물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도티는 급하게 핸들을 틀어 차단기와 충돌하고 가까스로 차를 세웠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뉴스쉽 코너에 오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하마터면 달리는 열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티는 TV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차 안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니 사고는 당연히 내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빌어먹을 차가 기차를 인식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들만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합니다. 원래는 초음파 센서와 전파 레이더를 함께 썼는데 2022년부터는 카메라만 쓰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제조 과정과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과 비용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등급에 따라서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이름만 보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테슬라 오너 매뉴얼에 따르면 이 기능들은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도록 만들지 않으며 운전자는 온전하게 운전과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즉각 개입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미국 교통안전당국은 보고했습니다. 미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테슬라 차량이 이른바 자율주행 모드에서 일으킨 956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고들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9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조사 끝에 지난 4월 2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운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잘 운전한다고 믿고 주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으며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경고를 주지 않았고 그 결과로 운전자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4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능에 의지하고 있다가 중상 또는 사망사고에 이른 운전자 또는 그 유족들이 낸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8건에 달합니다. 그중 일부는 집단 소송이라서 원고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취지는 모두 테슬라가 해당 기능을 과장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 엔지니어 월터 황이 오토파일럿의 운전을 맡겨놓고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사건의 재판에서 지난달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밀고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실적 발표 날에도 운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라며 AI 자율주행의 장밋빛 미래를 세일즈했지만 잇따르는 소송들의 결과는 테슬라의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미 실제로 무인 택시를 운행해서 승객의 요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의 자매 회사인 웨이모입니다. 웨이모의 케이스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스브스 프리미엄 뉴스 10 코너로 오시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이윤아였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